아베 총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주간 보도를 냈습니다. 화요일 신문 가판대를 강타한 주간지 플래시의 최신판은 아베 총리가 지난 오후 5시간 동안 아무런 활동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7년 1년간 총리직을 수행하다가 장 질환으로 갑자기 사임한 이후 그의 건강 이슈는 줄곧 주목을 받아왔다. 2012년 아베 총리는 직권에 성공한 뒤 신약의 도움으로 궤양성 대장암을 극복했다. 그런데 최근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일본 국민들에 설명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기자회견이나 국회 회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J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35.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한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최근 건강 이상 때문인지 기자회견 자리에 도무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소통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분노, 공포, 두려움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례적인 수준의 위기에 빠지자 일본은 또 한국을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1869년 일본이 다른 나라 침략을 강행한 일본 앞잡이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설립한 도쿄 쇼콘자, 10년 뒤 메이지 천황이 도쿄 쇼콘자를 나라를 안정케 한다 라는 뜻의 야스쿠니로 이름을 개명했고 지금까지 250만 명이 넘는 일본인 침략자들, A급 전범, 심지어는 이들과 관련된 애완동물까지 이곳 야스쿠니 신사에서 받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징병됐다가 전사한 한국인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인 유족들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빼달라, 코로나19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병이지만 야스쿠니 신사도 코로나와 같은 맥락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 라고 외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했습니다. 일본의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차기 총리를 노리고 있는 정치인 고노다로 방위상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고노다로는 지난 4일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합니까? 일본이 일본의 영토를 방어하겠다는데 라고 전했고, 자민당은 적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조짐을 보인다면 일본이 먼저 군사시설을 공격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고쿠다 일본 공산당 국회 대책위원장은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핵심은 선제 공격하는 것이다, 마치 불난집에서 도둑질을 하는 격이다 라는 발언을 해 큰 논란이 되고 있죠. 평화헌법 준수를 완전히 무시한 채 조만간 일본 정부가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까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일본에 강하게 맞서고 있어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를 침범할 시 한국의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이죠. 송영길 의원은 헤이글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과 중국 인민해방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한 여성 장군이 이렇게 질문했죠. 야오윈주의라는 여성 장군은 갸오위다오가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방위 대상이라고 말한다면 독도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영해를 일본이 군사적으로 침범한다면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의 편에 서서 일본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 라고 척 헤이글 장관의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 또한 그는 이번 고노다로 방위상의 발언에 일본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센카쿠 주변에서 중국 군함이 출현해 일본이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와 똑같이 독도 주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나타나면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나 라고 전하며 일본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이 보유한 달러를 고갈하게 만들어 한국을 국가 부도에까지 이르게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석가누지는 일본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행의 달러 자금이 고갈되면 한국은 국가 부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아베 사지상을 설치하는 등 한국은 여전히 반일에 여념이 없다 라는 막말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한국에서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제1금융권도 성장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제2금융, 그 중에서도 저축은행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제1금융권 은행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지만 국내 메이저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나날이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제2금융권을 찾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들의 총 자산은 78조 원을 돌파했고 이 중에서 상위 10개사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위가 바로 일본의 SBI 저축은행으로 자산이 10조 원에 육박하고 JT 친해저축은행, OSB 저축은행 등 일본 기업이 최대 주주이거나 일본 자본이 대거 투입된 저축은행들이 국내 저축은행 랭킹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한국 내 저축은행들을 통해서 서민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대기업들의 달러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끊어버릴 경우 한국 경제에 심대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며 한국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세계 수출 규모 순위 5위, 무역 흑자 규모 세계 5위를 기록 중이고 한국의 외화 보유고는 500조 원으로 IMF 때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과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6개월 연장하는 데 성공했죠. 통화 스와프는 간단히 말해 미래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미래에 한국의 원화가 갑자기 폭락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현재 정해놓은 환율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의 원화의 신뢰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본의 금융 제재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한 규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일본이 한국에 보복하겠다며 공개했던 비자 제한, 관세 인상, 수출 규제 강화 등 모든 보복성 카드들에 한국 정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겠다고 강하게 나왔고 한국에는 지소미아 종료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장했고 앞으로 2주 뒤면 1년이 지나기 때문에 일본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한국은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일본 언론들조차 아베 정부의 반한 정치를 멈추고 한국과의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을 벌이면 일본도 상처 없이 멀쩡할 수 없다. 한국과 대립을 부추기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한국과 함께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보도했고 외무성 출신의 도코 가즈이코도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한국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그랬듯이 한국에도 똑같이 사죄하고 그리고 난 뒤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 라며 아베 정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 대응 상황도 한국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NHK는 일본의 해수욕장 41%가 아직 개장조차 못했지만 한국은 이미 8%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열었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너무나 커지고 있다. 한국은 IT를 앞세운 방역대책 덕분에 여름을 즐기고 있다. 해수욕장에 드론을 띄워 코로나 예방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30분 단위로 주의를 주고 있다 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양말을 간단히 잘라서 마스크를 만든다는 해외 영상인데 일본인들은 굉장한 기술이라며 좋아요가 무려 5만 개가 넘고 인기 트윗에서 며칠째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양말 양쪽을 자르고 양말을 얼굴에 쓰는 건데 저게 위생적으로 차단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반응은 최근 양국의 마스크에 대한 사정만 보아도 확연히 비교되기 때문인데 주 2회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 한국에서는 이제 마스크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해서 약국에서도 KF94 마스크가 남는 상황이고 일본에서는 5천억의 세금을 투입해 KF94나 KF80도 아니고 일반 덴탈 마스크도 아닌 천 마스크를 가구당 2매를 배송한다고 해서 아베는 크게 욕을 먹었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이전에 나누어진 천 마스크조차 사이즈가 너무 작고 귀에 거는 부분도 신축성이 없어서 제대로 끼지도 못한다고 또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 마스크를 세탁해서 재활용하라고 무려 경제산업성이 공식 계정에서 세탁법 동영상까지 배포했던 일본인데요. 그런데 실제 받은 마스크를 한번 세탁한 후의 상태가 너무 조악해서 한탄하는 내용들도 충격적입니다. 아니 이건 무슨 천도 아니고 거즈로 만든 마스크인가요? 그리고 실험정신이 투철한 한 일본 트위터리아는 깨끗이 소독하려고 찜통에서 증기멸균을 했더니 천이라는 마스크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올렸는데
폭소가 나오다가 짠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없어져 버렸다네요. 한편 한국 일본 양국의 온라인에서는 두 명의 서로 다른 일본인들이 올린 트윗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명 모두 일본인이지만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비슷한 일을 체험하고 올린 내용입니다. 먼저 코리안 라이프라는 닉네임의 일본인 유저는 현재 한국의 지방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중학교 다니는 일본인 딸아이가 마스크와 소독제, 소독용 티슈들을 받아왔고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모두 지급된다고 하며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리트윗 2,000회와 5,000여 개의 좋아요가 있었고 특이할 만한 점은 한국 생활을 꾀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댓글들은 모두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반응들을 간략해보면 이웃나라는 이렇게 사용할 돈이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것은 굉장히 좋은 마스크네요. 한국 거리의 뉴스 영상을 보면 상중하 3개의 파트로 나뉜 확실해 보이는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상황에서 저런 좋은 마스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학교나 국가가 주었다고는 생각 못했었어요. 한국 국내 학교 이야기 일본 정부의 능력과는 다르군요. 한국 정부의 행동력에는 놀랄 뿐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문무과학상이 아베의 앞잡이일 뿐이고 거기 선거구 지역 시민으로서 죄송합니다. 게다가 가구당 2장의 첫 마스크라니. 또 한 일본인은 한국 방문 시 길거리에서 홍보물과 함께 티슈를 준 것을 잊지 못해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화장지까지 사재기로 구하기 어렵다는 일본의 현실에 일본인이지만 또 안습해져 오네요. 물론 역시 일본인다운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인건비가 싼 위탁 생산국이기 때문에 재고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것으로 일본이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면 놀랄 만큼 유화적인 생각이라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구매력 기준 GDP도 한국에 따라잡힌 지가 언제인데 이 친구도 참 짠하네요. 그리고 아이디가 요르무라는 한 일본인은 한국에서 아직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도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 한국 정부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았다며 사진을 트윗에 올리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일 입국한 이분은 아침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는 전화를 받고 현관 앞에 나가보니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커다란 상자가 있었다며 받은 물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구호 물품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들었다. 진짜 우리 집에도 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도착했다.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트윗도 좋아요 3,300회를 받고 1,700회 리트윗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SNS상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역시 반응을 보면 아직 첫 마스크 2장도 도착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알아버렸다는 등 두 나라의 방역 대책을 비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에 거주 중인 다른 일본인은 자신도 맞을 수 있을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트윗을 올린 트위터리에는 입국 때부터 자가격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취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구호 물품을 받았다며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3월 일본에 일시 귀국한 이후 4월 초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본에서도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격리자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 따라잡혔지만 이를 갖은 이유로 외면하고 부정하던 일본인들도 많았을 텐데 이 같은 극과 극의 정부 대처와 수준을 보고 자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